안녕하세요. 제가 이 녹음을 새벽 시간에 하기 때문에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대한 사안들이 있어서 뭐 할 수 없이 또 녹음을 하네요. 일단 미국에서 왜 그렇게 코로나 사망자가 폭증을 하는가 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본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의사 중에서 이분이 스콧이라는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미국에서 왜 그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냐, 이거는 상당히 그 통계를 낼 때의 오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환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원래는 코로나 환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지만 그것으로 통계를 낼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코로나 환자 하나가 병원에 입원하면 $13,000를 병원이 지급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소호흡기가 이제 필요해서 그런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이 $39,000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병원에서 환자를 수를 셀 때는 이 코로나 환자들을 더 반갑게 기꺼이 또 별 한 10%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를 90%로 올려서 그렇게 통계를 낸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수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닥터 파우치 파시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과거에 그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도 그 직업을 그대로 했어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보건관리국장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런 것을 아니다, 이건 음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현직 의사가 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부정선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한국에서 그것을 전 세계의 방송이나 언론이 다루고 있지 않다면 알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를 잡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가담을 해서 블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홍준표 씨의 페이스북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뭐라 그랬냐면 이 공화당 때 전쟁이 더 나타났다, 이렇게 홍준표 씨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북한을 칠지도 모른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틀린 정보를 주면서 새머리를 한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사실인가,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는 횟수를 따지자면 미국 민주당 때 더 많이 전쟁이 났습니다. 가령 베트남 전쟁 당시는 우리나라랑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의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그런 때였어요. 근데 당시 부통령으로 선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 린든 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민주당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이 이제 굉장히 확전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통킹만 유명한 그 통킹만 사건을 미국 쪽에서 일으켜가지고 일종의 발발시킨 그런 전쟁이었다 그러죠. 그거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은 케네디 이 대통령의 경선 당시의 상대 후보였어요. 그렇지만 존 F 케네디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린든 존슨을 부통령으로 그냥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손을 잡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게임에서 졌다, 이겼다 라면 그 게임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너무나 그 게임이 끝났는데도 그것을 그 다음 게임까지도 연결돼서 그 가슴에 맺힌 한을 갖고 있는 그런 면이 있죠. 상당히 감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으로 첫째, 틀린 정보를 주면서 새몰이를 부정선거를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새몰이를 하면 그 새는 오래 못 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씨가 말한 그 미 공화당 때 전쟁이 더 나타났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한국 내의 정세를 파악해야 하지만 국제 정세도 우선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 한국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재 월가랑 중국이 손을 잡고 트럼프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과 손을 못 잡고 굉장히 영국 쪽과 손을 잡은 형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세가. 그렇지만 그 속내용은 또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1대1로 중국의 1대1로의 그 대결하는 자세, 그리고 한반도가 국지적으로 그 위치가 상당히 모든 세력이 교차되는 그런 꼭지점에 있는 그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한반도를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친중적이지 않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트럼프는 만약에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권을 쥐었다면 한반도 전쟁이 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1대1로에서 트럼프는 한반도를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반중쪽 세로 끌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북 관계도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트럼프는 김정은과 악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전체 큰 구도의 국제 정세 안에서 볼 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남한 쪽에서 이런 국제 정세를 모르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권을 쥐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지금 일본에 중요한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을수록,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한 대 쏴준다 그러면 일본 우익으로서는 땡큐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까지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내에서 지금 보수 진영이라는 새는 크게 친이계와 친박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잡을 때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현재 상황이라는 거는 이명박은 BBK, 다스 실소유주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박근혜의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박근혜의 경우는 사드를 받아들인 데 사인한 사람입니다. 즉 미국 쪽 입장에서는 반중 정서에 더 가깝게 가 있는 게 친박세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미통당에 축이 되는 게 친박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문수 씨나 그 굉장히 그 반북 정서가 강한 그런 새가 지금 제 쪽으로 야당에서도 그 미통당도 아닌 쪽으로 밖에서 지금 거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거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친박세를 무시를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세 중에서도 가장 지지층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게 박정희 지지세란 말이죠. 근데 김영삼계의 후계다. 그것이 이명박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보수세는 오히려 박근혜 지지세를 축으로 할 때 더 뭉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TK 지역에서조차도 이명박을 좋아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명박의 입지는 그렇게 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밑바닥이 돼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권 후보가 된다 이럴 때는 미통당 쪽에서는 그렇게 내세울 수는 있지만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친박세나 친이계나 이런 사람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과연 박근혜를 석방할 그런 새가 될 것인가. 그래서 미통당에서 이 친박세까지 아우러져 가지고 윤석열을 내세울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고, 대놓고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친박세로서 하나의 현재 세계화 세력이면서 친박스러운 미통당에서 내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야에 현재 있는 김문수세의 경우는 친박 지지층과 합세를 못할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어쨌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념적인 것, 반공주의보다는 전쟁을 방지하자, 평화롭게 살자, 이런 쪽이 훨씬 더 대중적이라는 거죠.